오늘 아침 일라디오. 3년 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상관 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였고 그해 여름을 최악의 폭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 해에는 관측 이후 가장 많은 태풍이 왔고 작년에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던 장마가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여름은 또 어떠려나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달 하순쯤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처럼 긴 장마로 될 가능성이 있고 8월에 또 한 번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속에서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 영향이 있어서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지만 그래도 대비는 필요합니다. 시설물,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살피고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할 텐데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부르실 때 임자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물건의 주인을 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도 임자라고 부릅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면 임자도라는 이름의 섬이 있는데 섬 전체가 모래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을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임자도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임자도의 토질이 사실토라 이것이 많이 생산된다고도 하죠. 신안뿐만 아니라 태안, 금산, 밀양 등에서도 이것이 많이 재배되는데요. 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것은 기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고 또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잠깐!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참깨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 정답은 참깨 아니고 이것입니다. 참깨 말고 이것!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감자탕이나 순댓국 등에 이것 가루 한두 숟가락이 들어가면 국물 맛이 걸쭉하면서 깊어지고 나물을 무치거나 볶을 때도 이것 가루가 들어가면 특유의 깊은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잎은 쌈이나 반찬으로 즐기고 종자는 기름을 짜거나 가루를 내서 쓰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농퀴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공적개발 원조 적격기구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가 이 공적 개발 원조 적격기구로 승인받았다고 외교부가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대 위원회 중 하나로 이 공적 개발 원조 주요 공여국 간의 협력체인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이 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로는 2013년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가 공적 개발 원조 적격 기구가 된 건데요.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는 기후 변화, 산림 복원 등 국제적인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또 아시아 국가들 간의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설립된 국제기구고요. 여의도에 사무국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적개발 원조 적격기구 등재로 다른 공용국뿐만 아니라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국제이니셔티브 등과 협력해서 협력사업 지원을 다양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또 아시아 지역의 산림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산림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나무를 좀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서 찬반 논란이 지금 좀 있는데 네. 국제학술지로 눈을 좀 돌려보니까 기존 숲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가 얼마 전에 기존의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산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미국 연구팀의 제안을 실었습니다. 조나단 오퍼팩 미국 미시건 대학교 환경 및 지속 가능성 학부 교수 그리고 데이비드 프레셔스 미국 애리조나대 천연자원 및 환경학부 교수 연구팀이 사이언스지 게재한 논평 내용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신에 나무를 심는 아이디어는 꿈같은 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프레셔스 교수는 기후변화에서 벗어날 방법을 심을 수는 없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과학적인 고려 없이 많은 나무를 심어서 돈을 낭비하는 대신에 기존의 숲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예측하고 숲을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산림 관리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대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산림密도를 낮추기 위해서 벌목을 장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식생이 바뀌어서 최적 기후대에 있지 않은 나무가 있다면 새로운 종으로 선택적으로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네. 연구팀은 산림 관리를 통해서 얻은 목재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데는 대체로 동일했습니다. 연구팀은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나오는 수칠, 땅속에 저장하는 바이오수치,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하나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보팩 교수는 제거된 목재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고 토양에 수치를 매장하는 것이 숲이 대기에서 탄소를 차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면서 산림 탄소 관리가 새로운 경제 활력이 필요한 농촌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국내 농기계 업체들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미국 등으로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실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해외 시장 확대에 맞물려서 IT 기술 접목한 농기계, 자율주행 등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농기계 업체인 대동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971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60% 넘게 성장했는데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대동은 1947년 설립해서 올해로 창립 74년을 맞은 장수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TYM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예전 이름은 동양물산기업입니다. 역시 이 기업도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TYM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151억 8,4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비해서 약 2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0%가 급증했는데요. 이 회사는 1951년 설립됐고 올해로 설립 70주년 맞은 회사입니다. 네. 농기계는 그동안에 미국, 일본 업체가 시장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업체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우리 업체의 강점은 뭔가요? 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을 이렇게 실적을 이제 크게 올렸던 이유가 바로 해외 수출이 증가한 건데요. 국내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미국 등 북미 시장에서 한국산 농기계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농기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존디어 그리고 일본의 쿠보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50마력 안팎의 소형 트랙터를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농장이나 정원을 꾸미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국내 업체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소형 트랙터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격 대비 품질이 우선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이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네. 자율주행을 적용한 농기계도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 농기계의 미국 수출액이 6억 8,894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동은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액이 1,298억 원으로 국내 매출 1,012억 원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은 북미에서 약 50%, 유럽에서 121%, 기타 국가에서 112% 증가했는데요. 대동은 글로벌 농기계 브랜드인 카이오티로 전 세계 7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TYM도 북미 시장에서 소형 트랙터 수출 성장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네. TYM은 올해 미국에서 소형 트랙터에서 중대형 트랙터도 순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기계 업체들은 자율주행 등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기술 전쟁도 벌이고 있는데요. 2008년에 LS그룹도 LSM2를 통해서 농기계 시장에 뛰어들었고 작년에 자율작업 트랙터를 김해시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은 올해 3월 자율주행 트랙터 양산에 들어갔고요. TYM은 자회사 TYM ICT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농기계 업체가 나올지 이것도 업계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그 투자증권 업체 측에서는 선도업체인 대동의 올해 매출액이 1조 677억 원을 달성하고 이 중에 54%가 미주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본 얘기를 좀 해보죠. 신생 로봇 기업 한 곳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운반 로봇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이바라키현에 있는 츠쿠바시에서 로봇 신생 기업인 도구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자동 운반 로봇인 사우저를 개발해서 처음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저는 앞에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쫓아가는 운반용 로봇인데요. 지금까지 사우저는 일본의 도로교통법규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 도로 주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이 사우저를 휠체어 등과 같은 보행 보조차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사우저는 전방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레이저 센서가 주위를 확인하면서 선도자,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서 자율주행하는 방식인데 도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츠쿠바시는 지난 2018년 3월 달부터 사우저를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운반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우저는 이번 주행에서 츠쿠바산 쌀 30kg을 싣고 약 150m 거리를 이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츠쿠바시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교차를 건너고 시속 4km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시청까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츠쿠바시는 앞으로 쇼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어업 문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양국이 서로 순찰함 또 함정을 파견하면서 긴장이 좀 높아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업 갈등이 고조되면서 영불 해역에 있는 저지섬에 양국이 각각 함정, 순사를 보내면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지난 6일인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해군이 그 전날 대포,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함정 2척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불 해협에 파견했었습니다. 영불 해협에 있는 영국령 저지섬을 프랑스 어선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프랑스 측에서도 비무장해안 순찰선 2대를 파견했습니다. 프랑스 어선들은 6일날 저지섬에 모여서 브렉시트 이후에 어업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다음에 자진 해산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해양부 장관이 프랑스 어선의 어업을 제한할 경우 저지섬에 공급하는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게 됐는데요. 영국령이긴 합니다만 프랑스 쪽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저지섬은 전력 사용량의 95%를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에 들어가는 전기는 또 프랑스 쪽에서 공급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 섬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요, 저지섬 측이 브렉시트 이후에 새로운 어업 규정을 도입하면서 프랑스 어선의 조업량을 제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저지섬이 이달부터 발효된 새 어업 규정에 따라서 2017년 2월부터 작년 1월 사이에 조업량을 근거로 해서 프랑스 어선 41척에 대해서 새로운 조업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문제는 제출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지섬이 41척 중에서 17척의 조업권을 크게 제한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자 프랑스 측이 반발하면서 프랑스 어선 60척 정도가 6일 새벽에 저지섬 세인트헬레르 항구에 모여들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영불 해협에 파견된 영국 함정과 프랑스 사람이 대치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네. 일단 유럽연합은 프랑스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은 유럽에서 탈퇴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은 저지섬이 프랑스 어부들을 차별하는 새로운 규정을 철폐하도록 영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당일날 오후에 영국이 함정 2척을 영불 해협에서 철수시키고 시위를 벌이던 프랑스 어선들도 해산함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CNN 방송은 양국의 갈등이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도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충돌로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국제 분쟁이 계속될 수 있는 신호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앞서서 영국과 프랑스가 2018년에도 가리비 어업권을 둘러싸고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 영국의 수역에 대한 주권을 강력히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바다를 위협하는 쓰레기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비닐, 폐타이어 등 많을 텐데요. 바다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건 놀랍게도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준 64만 톤, 이 정도면 전체 바다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4만 5천 톤의 그물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어업 활동에는 필수니까 안 쓸 수도 없고 버려진 그물이 바다 환경을 해치는 것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뾰족한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실천에 옮긴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만나봅니다. 사회적 기업 스몰액션의 정태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 큰 변화, 스몰액션의 정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쓰레기의 큰 비중을 그물이 차지한다는 거 참 충격적인데 스몰액션, 어떤 의미로 지은 이름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몰액션은 말 그대로 작은 행동이에요. 작지만 지자체를 설득하고 주변의 공동체들을 모으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친환경 상품들을 잘 판매해서 바다를 살리는 활동을 시장화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저희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효과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직하게 이름을 스몰액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진짜 정직함이 느껴지고 쉬지 않고 한다는 또 뚝심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하는 활동은 주로 이름 없는 해변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각종 이름이 없는 섬들이 목포에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치우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활동들을 또 유튜브에 담아서 올리기도 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어떤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 해변과 이런 이름 없는 해변은 어떻게 풍경부터 좀 많이 다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름 없는 해변은 사람들의 관심이 덜 가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또 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쌓여 있군요. 네, 맞아요. 야, 이런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시는 것, 이런 걸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요즘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바다를 보는 일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해안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름 없는 해변들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고요. 또 너무 경관이 예쁘고 풍경이 좋은데 이렇게 단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헤쳐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고 또 그런 곳에 가보면은 바다새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플라스틱을 먹고. 예, 그런 바다새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 자연인데 바다와 뭐 숲과 새들과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야, 정확히 어떤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지 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쓰레기들이 가보면 많습니까? 아, 네. 쓰레기들은 주로 어구들이 많은 편이에요. 스티로폼 부표나 플라스틱 부표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물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버려져 있는데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모래사장 안에 깊숙이 박혀서 마치 지층처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일일이 파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요. 정말 땅 속에 묻혀 있고 겉에 보이는 것까지 해서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예. 너무나 많은 양들이 버려져 있어서 청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스티로폼 부표는 부피가 크고 그물은 또 땅에 박혀서 이게 처리가 쉽지가 않네요. 네, 맞아요. 활동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바로 최근에 이제 목포시 고화도의 이름 없는 해변을 저희들이 항상 청소를 했었는데, 네. 저희들의 활동을 이제 눈여겨 봐주신 목포시 환경연합 환경 관련 여러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고화도에 있는 이름 없는 해변을 정말 너무 쓰레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깨끗이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을 도우려고 부산에서도 오신 분도 계셨어요. 창원과 부산에서 오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저희 활동을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이렇게 크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손길이 보태지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한번 해결하는 장면을 딱 보신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화도는 당분간은 정말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겠네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섬으로 가실 수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어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 이게 어디서 버린 게 그렇게 해변으로 밀려드는 건지 그 경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그래도 경로를 추적하기 쉬운 편인 듯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김 양식장이나 이런 양식장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온 것 같은 그런 그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외국 중국어 글씨가 써 있는 그런 어떤 어구들도 많이 눈에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어디서 왔다라는 것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게 쌓이고 있는 거니까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모아서 어떻게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팔고 있는 것들은 어업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자투리를 모아서 그나마 깨끗하고 괜찮은 것들인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그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부표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플라스틱 재질별로 선별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 플라스틱은 이제 정부에서 그 이 회사별로 어떤 재질을 가지고 만드는지를 다 공시를 하고 있어서 네. 재질별로 모아서 저희들이 그걸 염분을 뺀 다음에 이제 녹여서 제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어떤 제품이 만들기가 쉬운가요? 저희 원래 그물로 가방 파우치 등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퓨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폐그물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흙도 묻어 있고 네. 이제 보통 폐그물이면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이건 어떤 네. 식으로 이걸 끌고 와서 어디에 보관을 하시나요? 이게 저희들이 그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아니면 뭐 땅에 박혀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완력으로 그냥 저희들이 힘으로 끄집어내죠. 그리고 너무 깊게 박혀 있으면 저희들이 라이터라든지 뭐 칼 등을 이용해서 잘라내서 저희들이 그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마대자루에 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목포 시청에 전화를 하면은 회수를 해줍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제 요즘은 폐플라스틱으로 옷도 만든다고 하고 뭐 가방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활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그 폐어망이나 이런 그것들을 가지고 폐플라스틱을 재생한 원단 등을 만들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그것들을 사와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할 때도 세척을 하거나 빨래를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의해서 제품 만들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업사이클링까지 해 나가고 계신데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또 구입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뭐 좀 저희 같은 회사들을 많이 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네.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구입뿐만 아니라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걸 알고 나면 진짜 뭐라도 더 팔아드리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실천이지만 정말 누구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어떤 점을 많이 느끼세요? 적어도 저희들이 정말 죽어있는 바다새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정말 그러한 것들 한 마리 바다새라도 살릴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점점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보람을 좋게 느끼는 편이에요. 예, 점점 더 규모를 키워나갈 거고 바다에 적어도 해변에 모인 쓰레기들은 저희들이 잘 청소하는 더 규모 있게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쓰레기가 사실 치우는 것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치워내고 그걸 또 재활용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건데 근본적으로 좀 줄이면 좋잖아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정부에서도 친환경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친환경 어구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지 친환경이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냥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고 스티로폼 대신 플라스틱을 썼다 이 정도의 대책인 것들도 많고 그물이지만 오래 지나면 분해가 된다 이 정도로만 그냥 친환경이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적극적인 친환경 것들로 이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구들이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유람선이나 이런 데도 버려지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고취돼서 애초에 버려지지 않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뭔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안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의 제품들도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서 판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해안들을 더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걸 구입해서 쓰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올해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구를 지켜라 시간 공식 질문인데 이렇게 느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듣는 청취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실천할 수 있는 것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네, 분리수거를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사실은 네. 바다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페트병만 하더라도 그게 재생 원단이 되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또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분리수거 그 페트병 하나라도 잘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정말 기본 중에 기본부터 저부터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들이 좀 나서서 하면은 지자체나 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나 시장에서 관심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작지만 분명히 그 작은 걸로만 끝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오늘 사회적 기업 스몰 액션의 정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아침인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수도권, 영서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잠깐 지나겠고요. 오후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 남부와 동부에 최고 80mm, 남해안과 제주 북서부에 10에서 30mm, 그 밖에 내륙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작은 우산 꼭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대구 26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비 피해 업계 농작물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6명이 나왔었습니다. 사흘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이들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비율도 어제도 40%를 넘기면서 사흘째 40% 이상의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600명대 중후반에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80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됐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 이른바 돌파 감염이 총 4건 확인됐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 148만 2천여 명 중에서 0.000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그나마 이 중 2명은 2차 접종 뒤에 44일이 지나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 중 52명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 10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그 자녀 백신 예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포털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자녀 백신 현황을 조회하고 이 당일 예약으로 접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데요. 내일 오후 1시부터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 버튼을 눌러서 손쉽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앱, 그리고 네이버 웹에서 이 검색창에 자녀 백신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이 자녀 백신을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이 카카오맵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2주간 시범 운영한 후에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를 만나는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이고요. 대표 외에 각 대변인들이 배석을 합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유현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네.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죠? 네,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에 검찰총장이 2개월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고, 이 국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에 나섭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에 지명됐고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호수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 증여세 누락 의혹 그리고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비 의혹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의 정치 편향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SBS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퇴임 후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이 라인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약 4건 수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 라인 펀드의 높은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의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는 검찰이 이 라임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이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했었고 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 또 검찰총장이 되면 해당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검찰 공소 유지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후보자는 사건의 주된 피의자를 변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후보들 비전 발표회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는 중진 그룹들은 경륜을 강조했고요. 초선 청년 그룹들은 이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며 맡았습니다. 우선의 주호영 의원은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역시 오선의 조경태 의원도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4선의 홍문표 의원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라고 했고, 3선의 윤영석 의원도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3선 의원의 경험으로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선 의원을 지냈던 나경원 전 의원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이 초선의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초선의 김은혜 의원도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야 3당이 공무원들의 부동산 특별 공급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네요. 네,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이 야 3당이 어제 공동으로 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야 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를 통해서 이 특공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당 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일형 청사를 짓고 이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야 3당은 특공 수혜자들이 분양 당시 몇 채 주택을 소유했는지, 또 분양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또 실거주를 했는지, 전매기한을 준수했는지, 이 매각 시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세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최근 수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수처는 첫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이규영 검사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은 언론에 이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이 정리된 문건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입니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 측에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공소장이 흘러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은 그동안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이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0961님께서 스몰 액션 이름도 좋고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김수연 님도 남해에 가보니 바닷가에 생활 쓰레기 많더라고요. 함께 줄이는 데 참여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하는 날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들뜨고 어수선해지는 것 같죠.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갈팡질팡하고 어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 고유어 형용사로 싱숭생숭하다가 있습니다. 봄이 되니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또는 갑자기